매일 아침 기적이 이루어지는 10분 시크릿. 오늘도 긍정 확언과 함께 시작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늘도 내 생애 최고의 날 시작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에 직면했을 때면 몇 시간씩 상상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기 친구가 평소의 몸짓이나 말투로 올바르고 적절한 해답을 해주는 광경을 상상한 것입니다. 더욱이 괴테는 이 모든 광경을 될 수 있는 한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증권사 직원인 한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식 판매에 괴테의 방법을 응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 은행가와 가까운 사이인데 얼마 전에 그 사람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칭찬을 들으며 좋은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받은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행가와 마음의 대화, 상상의 대화를 하기로 했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는 그 은행가와 상상에서의 생생한 대화를 나누고 은행가에게 칭찬받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속 대화법은 자신의 고객에게 현명한 투자를 권해서 투자를 성공시키고 싶은 그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인생의 주요 목적은 자신의 고객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이 자신의 권유에 따라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일에 잠재의식의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증권사 딜러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더욱더 성장하여 지금의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땅을 팔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구매자가 나타날까요? 다음은 머피 박사가 직접 체험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토지를 파는 쪽이 사는 쪽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머피 박사는 집 앞 잔디에 팔집, 주인백 하고 편말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 집이 팔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음에 답하여 나는 저 편말을 뽑아서 집어 던지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상상 속에서 그 편말을 땅에서 뽑아 어깨에 메고 가서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이젠 너와는 볼 일이 없어 라고 편말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는 일이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 박사에게 $1000의 성금을 내고 집을 사겠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매우 유리한 거래가 성립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집을 파는 일은 그 당시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헐값으로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안 나타나 유령의 집처럼 되는 일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을 판다는 편말을 내걸고 다음날 며칠 지나지 않아 팔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족할 만한 거래가 모두 끝나자 박사는 그 편말을 뽑아들고 마음속으로 그렸던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생활 속에 드러나 그 상황을 맞이하자
마음속의 행위와 모두 일치된 상황에 안에서와 같이 또 밖에서도 라는 그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즉,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상상에 따라서 생활이라는 외부 스크린에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상황은 마음속을 영사해내는 거울이며 따라서 외면의 행위는 내면의 행위를 따라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도시의 근교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을 사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땅 주인과 교섭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땅 주인이 결국 팔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들어주지 않자 저에게 상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두고 그 땅이 자기 것이 된 것을 나타내는 뭔가 상징적인 상황을 마음에 그리도록 권하고 집을 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가 봄이었을 것입니다. 국경일이 되자 국기를 개항하고자 긴 깃대를 땅에 세우면서 문득 제가 한 말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머피 박사처럼 깃대를 땅에 세우는 행동을 그 땅을 손에 넣는 행동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땅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 표시로 깃대를 세워 말뚝을 박는 거다. 이처럼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면서 말뚝을 땅에 박았습니다. 말뚝을 박는 행위 자체가 잠재의식의 성취의 의지를 넣어주는데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 주인은 그의 조건을 받아들여 여름이 끝날 때쯤 깨끗이 모든 수속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그 집의 땅은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공을 상징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마법 같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집이나 토지, 자동차를 팔고 싶을 때는 느긋하고 조용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 듯 다음과 같이 긍정하십시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이 집을 갖고 싶어 하며 또 이 집에 들어오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나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절대로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나의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지성에 따라서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다른 많은 집들을 보겠지만 그가 욕심이 나서 사는 것은 결국 내 집뿐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집이 그에게 어울리며 매매의 시가도 적절하고 값도 알맞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매에 관한 조건은 모두가 만족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잠재의식은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고 곧 우리 두 사람을 신의 질서에 따라 만나게 해줍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동시에 당신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합시다. 당신이 집이라든가 기타의 물건을 팔고 싶을 때는 당신이 팔고 싶어 하는 것을 반드시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힘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매매 순간에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의구심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 기술은
한번 성공하면 점점 더 성공하기가 쉬워집니다. 머피 박사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 바로 다음 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아침 기적이 이루어지는 10분 시크릿. 오늘은 어떠한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마음속에 상상의 대화법으로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상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는 연습. 또 하나는 집이나 토지, 자동차 같은 물질을 매매하고 싶거나 팔고 싶을 때 잠재의식의 마음의 상태에 창조적인 지성에 따라서 이것을 살 사람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마음으로 고요하게 되풀이하면서 그 무한한 지성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애 최고의 날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